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밀리터리 전문 기자 이준규입니다. 네, 밑에 출연 안 하셨는데 정말 이제 터줏대감인 것 같은 단어가 느낌. 들어가지고. 네. 사실 오늘 고향집 같이 느껴요. 그래요? 좀 밝네요. 난 몰라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자, 이번 사실 오늘 네. 제 아들놈 네. 생일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세요? 빨리 들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 좀 근데 빨리 하려고 케이크 그랬는데 커팅 하셔야 되는데. 네. 워낙 재미난 소재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혹시 근데 아드님이 빨리 들어온 걸 바랄까요? 바래요. 왜요? 왜냐면 엄청 잘 놀리거든요, 저를. 아. 잘 놀아주고. 혹시 용돈 주실 때 더 잘 놀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용돈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오, 좋은 아들이네. 용돈을 어쩌다 주면 좋아하는 다른 네, 아들. 그쵸. 오히려 왜 줘 하는 얼굴이에요. 용돈보다는 같이 노는 거. 그렇죠. 좋죠. 네. 장수에 따라서 이게 웃음의 강도가 그렇죠. 틀려졌어. 네. 우리 이 기자님은 자제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래서 만들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벌면 네. 현금으로 찾아서 부인한테 갖다 주는데 부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음흠. 돈을 받았을 때 표정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행복한 표정들이에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일부러 분이나 다 그래서 일부러 10,000원짜리로 찾아갑니다. 10,000원짜리로. 네, 뭉탱이로. 네. 두꺼워 보이게. 그렇죠. 네, 한 손에 이렇게 두께의 딱 경제입니다. 네, 그렇죠. 이 양반이 전략가야 나는. 아, 진짜 잔머리라고 그러죠. 요새 그 인기인 그 아이언 드래곤 네. 철용 그분.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하시느라고 부인한테 쌓아놓고. 싸서 네, 돈을 네. 쌓아서 이렇게 그랬답니까? 네. 10,000원을 이렇게 1,000,000원인가? 그렇죠. 1,000장. 천장. 네. 규모 아닙니까? 두께의 경제. 자, 오늘 뭐 어쨌든 눈빛이 달라진다. 네. 돈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뭐 사실 쇼미더머니가 가장 잘 적용되는 데가 음. 또 국방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방산 바로 치고 분야가 들어오네. 항상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개해드릴 네. 이번엔 저 무기 체계 중에요. 네.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지상 감시 이 통제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상 감시 정찰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조인트 스타즈. 네, 28 조인트 스타즈죠. 네. 제식명은 28. 제식화된 게 좀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죠. 네. 보잉 707이라는 아주 오래된 기종을 가지고 기본기로 각종 항전 장비, 지상 감시를 할 수 있는 항전 장비를 집어넣어서 28A라는 그런 기체를 개발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체가 있다는 거는 뭐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공 정찰기, 고공 무인 정찰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중 통제기 이제 들여오는 그런 것과 이것과 좀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중복 투자가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공중 통제기, 그러니까 이제 조기 경보 통제기는 하늘에 있는 네. 모든 어떤 물체와 모든 또 우리 우군의 전투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전략을 지시하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예요. 두뇌와 눈이죠. 네. 그에 반해 이제 지상 통제기는 지상군, 적 지상군. 뭐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 인민군의 앞에 4개 전형 군단,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또 앞서 뒤에 있는 기계화 군단들의 움직임을 이 기체로 인해서 속속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기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적기를 보는 거는 공중 조기 경계기, 네. 이거는 지상 조기 경계기라고 딱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들여왔던 공중 통제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중 예. 전용 전투기 적기가 언제 오나를 감시하는 거고, 조인트 스타즈는 지상. 땅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를 미리 알려서 아군 지상군에게 연락을 해주고
통제를 해주는. 공군에게도 연락을 해서 지상 타격을 하도록. 그러면은 연계시켜주는 보통 거죠. 그런 거는 뭐 위성이라든지 정찰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뭐 그런 감시 그건 체계인가요? 아니죠. 그 위성은 또 위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궤도를 돌면서 정지 위성이 아닌 이상은 위성은 여러 개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뭐 40개도 넘게 있는데 한 개라 그러셔갖고. 한계 위성의 한계가 있다. 그 위성은 말하자면 움직이는 그 어떤 그 물체랄지 네네. 또 계속해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엄폐 은폐를 했을 때 네. 탐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음. 지상 작전을 할 때 미리 띄워놓고 그 적 그 지상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건 엄청난 성능의 MTI 기능이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그 지상 통제기가 아주 유용한데 그것이 요즘은 이제 글로벌 호크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미국이 이제 글로벌 호크를 개발하는데 그 이전에 이 기체가 왜 사실 태동이 됐냐면 베트남전에서 네, 미국이 네. 상당히 고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트남전에서의 고전 때문에 지상전을 도울 어떤 지상의 눈. 그래서 이 기체가 개발이 됐고 그 당시 미군이 별별 전자전 장비를 다 개발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려도 이 A라고 하죠. 그 기체가 이제 2대를 가지고 이제 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계속 그 바로 이제 그 양산 기체로는 E8B 네. 거기서부터는 그때 707이 해필이면 그때 단종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282 개발이 된 본격 개발된 게 80년대부터였는데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707이 딱 단종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90년대 초반에 사실상 양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1년에 그 시제기가 걸프전에도 참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종이 이제 지금 단종이. 근데 그럼 기종을 교체하면 되잖아요. 다른 걸로? 근데 그러기에는 네. 그 707을 베이스로 모든 그 세팅이 돼 항전 있다. 장비를 장비를 다 설계했기 때문에 세팅해놨는데 이걸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잘못 투자한 거예요. 미국은. 보통 그 경제학에서 이르기를 계속 우리가 그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어마무시하니까 무조건 고 하는 게 그게 또 제일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기종이 그래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기종이 생각보다 빨리 단종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후계기가 개발이 설마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 해갈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실제 개발도 했었죠. E10이라고 개발을 했었는데 네. 얘가 실패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요는 적은데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 E10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앞서가서 말씀드린 건데 결국 이런 어떤 그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지상 경보, 지상 감시 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네, 좀 신호, 그러니까 네. 시긴트 기체로서 신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각종 전자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기체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RC-135, 뭐 W랄지 V랄지 그런 기체들도 그렇죠. 기체가 707이라 점점 노후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한 방에 해봅시다 했는데 수요는 적은데 그러니까 생산량은 적은데 갈수록 비용은 올라가니까 미국 의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싼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E10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사실 하기도 전에 이제 그 개발 취소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만들진 않았습니다. 가격적으로 뭐 얘기하기도 뭐하고 지금 E8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지만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5년까지 양산을 했고요. 18대가 양산이 됐는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2대는 아주 오래된 기체를 한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 좀 90년대 그 신규 기종을 만들어 나가다가 94년쯤에 완전히 그 세인트루이스 그 보잉 공장에서 라인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뭐 앞서 우리 쉬는 시간에도 그 우리 이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심지어
대한항공에 네, 있던 707을 민항 707 그 B707 민항기를 가져와가지고 쌍갑에 가져와가지고 개조하는 그 기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플래툰 기사에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뭐 기자님이 쓰셨는지 다른 분이 쓰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 그건 아마 저는 아니고 피진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애기 밀떡 시절이라 뭐 그냥 기체명 외우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뭐 대충 어떤 쓰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필요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 조인트 스타즈를 이제 구체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뭐 그게 궁금하고 뭐 그다음 네. 전시에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평시에도 그 지상군 그 적 지상군의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감시 통제기가 분명 필요하고요. 이거는 글로벌 허크가 도입되지만 그럼 반면 그럼 왜 글로벌 허크 도입되는데 왜 필요하냐 그렇죠. 그러는데 중국이라고 그렇다면-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 공군은 왜 글로벌 허크가 그렇게 블록 30, 블록 40까지 양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조인트 스타즈를 퇴역을 안 시키느냐? 아주 탐지 범위가 너무 달라요. 아. 우선 일단 더 고고도에서 정찰하는 건 글로벌 허크일 수 그렇죠. 있으나 글로벌 허크의 탐지 범위하고 조인트 스타즈가 떠서 운영하는 통과할 수 탐지 있는 범위하고는 범위하고 상당히 달라요. 음. 지금 이거는 한반도에 만약 뜨면 선양군구, 그러니까 네. 세냥군구의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까지도 탐지할 수 있어요. 또 그럼 또 중국이 난리치겠네요. 또 도입하면. 이건 난리 안 치죠. 왜냐하면 미군 자산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이 기체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뭐 우리 기체는 이 기체를 도입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좀 네, 그, 유사한 예. 시스템을 가진 네. 뭐 다른 기체를 네.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모도 좀 작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기체를 어떤 그 롤 모델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북한 지상군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감지해서 필요하면 선제 타격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명백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위성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주로 그 전술적으로 정찰하고 있는 거는 RF-16의 네. 그 각종 그 정찰 포드, 이스라엘제 정찰 포드와 우리나라가 개발한 포드를 각각 광학은 광학, 싸는 싸 이런 그 따라서 그 포드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전술 정찰을 하고 있는데 전술 정찰이야 그 기체로 충분합니다만은 또 백두나 금강이 있어가지고 각종 신호 정보 또는 졸리시죠? 아니요. 각종 신호 정보들 좀 어려운 얘기가 예, 나와서 예. 집중하고 그런 것들 있습니다. 다 체킹하지만 이 전시나 평시에는 전체적인 움직임 예. 한반도 저기 함경북도 네, 네. 그 쪽에 있는 그 후방의 네. 기계화 군단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봐야 그렇죠. 되니까 미리 봐야지 대비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찰 체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감시 체계죠. 장시간 우리에게 감시 있어. 체계. 예. 그렇다면은 지금 조인트 스타즈를 바로 도입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을 들여온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체에 네. 그 시스템을 이식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개발 기간이나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실정과 그 국방 예산에 맞게끔 해야죠. 그러나 항상 예산이 또 문제.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하고요. 기체도 사실 그 6대 정도가 좀 필요한데 아주 작게 잡으면 4대까지는. 근데 뭐 최소한 한 대를 항상 띄우려면 그렇죠. 최소한 4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네. 4대인데 예비기 한 대 놔두고 그렇죠. 이렇게 네. 뭐 돌려야 되니까. 4대도 부족은 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체이고 이번에 조인트 스타즈를 하게 된 이유는 조인하려고. 조금 심상치 않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는 렌트가 아파오고 있습니다. 네. 모 씨가 안보 장사하듯 하는 네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통상의 조인트 스타즈는 우리 한반도의 그 전개돼도 동해나 서해 쪽으로 잠깐 전개했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 수도권 쪽으로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차례에 걸쳐서
수도권 쪽으로 왔어요. 그 중에 2차례는 보도가 된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러냐? 완전히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 작가님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 작가님이 뭐 코를 왼쪽으로 후렸네, 오른쪽으로 후렸냐는 네. 장거리 그냥 감시. 저의 그냥 개인 그렇습니다. 사생활로 남겨놔야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모종의 저쪽 그 우리 북쪽 동네 아저씨들의 네네. 움직임이 심상치 심상치 않거나 않다. 아니면 ICBM을 발사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요 제기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이걸 원한다 하고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거든요. 이 뭐하고 또 이게 겹치냐면은 북한의 자주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강화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각종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이스칸다르나 지금 뭐또 대구경 로켓 그렇죠. 같은 거 그런 것들 공개하고 있죠. 있고요. 가슴이 아프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주 차량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주 자주. 피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쏘고 발사하고 그냥 쏘아버리면 은폐할 되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고정적으로 계속 감시해서 그 사실상 발사에 걸린 요즘 뭐 고체 로켓으로 쏘니까 고체 연료로 그냥 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30분 네. 뭐 1시간까지도 네네.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적어도 15분에서 10분 정도 보니까 얼마 그러면은- 전에 북한이 어우. 공개한 영상에서도 그 대구경 로켓을 어떻게든 빨리 쏘는 것처럼 급하게 빨리 쏘는 것처럼 보이려고 좀 조작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보여줬어요.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 타격력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데 가장 그 현대전에서 뭐 어떤 뭐 네트워크 현대전 네트워크다 뭐다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얼마나 빨리 보느냐, 우리의 적을 멀리 보느냐. 네. 감시하고 네. 또 그 우리의 적이 움직임이 있을 때 탐지해내는 그렇죠. 그런 자산들이 정찰 자산이라고 크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탐지 및 정찰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무기 체계로 골라봤어요. 선순간에 네. 그 순간에 타격을 시작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런 지금 전장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1시간 정도니까 판단을 하고 보고하고 판단 시간 그렇죠. 충분했다면 지금은 선순간 이미 그렇죠. 런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조인트 스타즈 무기 체계를 한번 다뤄봤어요. 또 뭐 조인트 스타즈 외에 네. 저는 솔직히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보긴 했지만 좀 걱정되는 북한군의 무기체계가 이제 수중 발사형 ICBM. 얼마 전에 발표했었죠. 왜냐면은 SLBM이죠. 네. 그게 이제 뭐 그게 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솔직히 잠수함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 잠수함 이제 핵미사일 체계가 냉전으로 끝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상 발사 체계는 사실 선제 타격을 충분히 가할 수 있었다면 그 타이푼이 만약에 이렇게 막 남극에서 이렇게 뚫고 북극이 남극에서 이렇게 얼음 뚫고 쏜다면 미국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도 멈칫했고 사실 소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헤오급 이 수중 원잠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가지기엔 너무 위험한 물건입니다. 네. 그러나 그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또 창과 방패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대한민국 해군에서 꿈꾸고 있는 그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도 보유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한은 전쟁보다는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가질 수 있는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 북한이 이제 수중 발사 ICBM, SLBM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조금 더 과격하면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서로가 서로를 했듯 그렇죠. 그 공격용 그 SSN 그 뭐 핵 추진 그 잠수함이어야만 뭐 한 달 내지는 네. 석 달 이상 그 정해진 지역에서 그 출항을 그렇죠. 하는 걸 보죠. 그래서 그런 그 적의 그 부모 그러니까 네. SSBN급 내지는 그 디젤 잠수함이라도 그런 기능을 하는 잠수함들을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북한이 갈 거냐? 네. 저는 좀 회의론적이고 특히 플랫폼 입장에서
그럴 능력이 과연 될 거냐는 거에서 좀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러나 SLBM 자체로는 지금 뭐 그 탄두 재진입 기술만 약간 퀘션 마크지 거의 다 완성했다고 보고 요번에 발사한 걸 보면 많이 다르더라고요. 탄두부가.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전문가들은 다탄두형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냥 둥그렇게만 있다고 다탄두형은 다 아니니까. 그리고 또 많이 말하는 게 지금 중국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예, 저거- G랑이랑 비슷하죠. 네, 중국 거 대신 테스트 해주는 거 아니죠? 세일즈한다는 뭐 얘기도 한 하는 거 적도 아니냐, 뭐 있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올 초에 이제 뭐 미북 평화회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될 거 아니냐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흘렀고 저도 이제 그 특집 방송 하노이 특집 방송 할 때 이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아웃되는 걸 보게 되면서 이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오케이. 예. 요번 시간 그 가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렇죠, 해요. 네. 무기 체계에 대한 시간. 요번에는 그럼 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에 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조인트 스타즈도 하나의 무기 체계를 이번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조인트 스타즈를 주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조인트 스타즈는 후계기 없이 네. 미국은 아마 글로벌 허크에 다기능의 그 탐지 모드를 갖다 장착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조인트 스타즈 카피판이라고 부르나 그런 시스템을 이어받은 걸 만들게 되면 우리는 의붓자식인가요? 의붓자식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글로벌 허크가 들어오면서 공군 전발단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어쩌면 네. 글로벌 허크의 그 시긴트 기능까지도 원래는 주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 있는 포드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자체 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글로벌 허크를 잘 운영한다면 굳이 지상 탐지 감시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글로벌 허크와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대치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좁은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이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이게 무인 정찰기에 있는 감지 장치로 해서 어쨌든 그거는 또 정보가 거쳐서 지상으로 와야 돼서 뭐 또 정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글로벌 사실 허크는 뭐 거의 실시간이고 리얼타임이죠. 네, 리얼타임이고 정보 문제는 나누는 그게 거죠. 아니라 그 글로벌 허크는 우리가 들여오는 대수가 일단 4대예요. 그렇죠. 네. 너무 그러니까는 비싸죠. 예, 그리고 무인이기 때문에 네. 무인이 갖는 한계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커버하고 우리도 그런 정찰 자산들을 하나 가지고 면으로써 거기에 좀 더 나은 그 정찰 자산을 계속 업글하면서 네. 그런 그 기술들을 운영 자체 기술들을 기술만 쌓아도 그 상당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사실 공군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 예산에 제약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다시 또 다른 그렇죠. 고려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중복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지켜보는 시간 걸로. 네네. 아주 중요한 탐지 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뭐 번외로 요즘 뭐 그 SLBM 네. 얘기 나오는 것도 잠깐 다뤄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것으로 인사를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